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다음 주에 재개됩니다. 지난해 10월 재판이 중단된 지 2달여 만인데 1심 선고 공판은 이르면 다음 달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법관 기피 신청을 내면서 중단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2달여 만에 재개됩니다.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정치자금법, 외국한 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 기일을 오는 9일 오전 10시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50차 공판이 공전된 지 77일 만에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 측은 담당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법관 기피 신청을 냈으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9일 재판에서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 대한 반대 신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검찰 측은 최근 재판부에 집중 심리를 요청한 만큼 1심 선고는 이르면 법관 인사 이전인 다음 달 중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측은 여전히 재판부로부터 판결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재판이 예상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작년 10월 시작된 재판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입장을 번복한 이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변호인단에 대한 해임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부인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돼 구속영장이 2차례나 추가로 발부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뉴스입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 경기도 일산과 양주에서 야간에 혼자 영업하던 다방 여주인이 잇따라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분석한 결과 동일범의 소행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공개 수배를 내리고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경기도 양주시 광정면의 한 다방. 출입구 앞으로 경찰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과학수사대원들이 현장 감식에 나섰습니다. 다방 안에서 60대 여사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오전 8시 반쯤. 출근한 직원이 가게 안에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마지막 손님하고 돌아가신 분이라 마시는 걸 보고 본인 집에 가신 거예요. 근데 아침에 출근해보니까 그냥 이렇게 누워있더래요. 이렇게 휘둘러서 깨웠는데 안 일어나서. 숨진 여성의 얼굴에선 폭행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을 마친 뒤 이곳 다방을 빠져나와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도주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일산의 한 다방에서 여주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57살 남성 이모 씨의 소행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두 사건에서 채취한 지문을 확인한 결과 동일 인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밤늦게 혼자 영업 중이던 다방 여성 주인을 노려 연쇄살인을 벌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녁에 혼자 있지 말고 주하라고 이런 사람이 오는가 보라고. 이 씨는 키가 170cm, 민머리에 모자와 운동화를 착용했는데 옷을 바꿔 입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하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인들의 얼굴 사진을 타인의 나체 사진과 합성해달라며 제작 의뢰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기존 판례에 따라 컴퓨터 파일은 음란물로 볼 수 없다는 게 이유였는데요. 범행 이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새로 생겼지만 적용되진 않았습니다. 정래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던 20대 이모 씨는 2017년 12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습니다. 분실물을 주운 누군가가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휴대전화를 열었는데
그 안에서 또래 여성들이 합성된 나체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가 총 17번에 걸쳐 지인 사진을 합성 전문가에게 보낸 것이 확인됐습니다. 지하철과 학원 등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이 씨가 입대하면서 사건은 군검찰로 송치됐고 군사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이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씨의 음화 제조 교사 및 불법 촬영 혐의가 무죄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이 씨가 받은 합성 사진 파일은 문서나 그림, 필름 등과 같은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어 처벌이 어렵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1997년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음란 영상을 판매한 이들이 무죄라고 판단한 1999년 대법원 판례가 인용됐습니다. 2020년 성폭력 처벌법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는 이 같은 범죄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보다 먼저 발생한 이 씨의 범행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이런 시대착오적인 25년 전 판결을 원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이 음란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당시 일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합성 사진이 유출될 불안감에 시달리다 학업을 중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이 씨는 2020년 4월 대법원의 직권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마지막 포인트 뉴스입니다. 지난해 미국 전역에선 하루에 2번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4일 아이오와주의 한 고등학교에선 새해 첫 등교일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김태중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부 아이오와주 페리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방학을 마치고 새해 첫 등교가 시작됐지만 학생은 보이지 않고 경찰만 삼엄하게 경계를 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4일 오전 학교 안에서 총성이 울렸고 총격은 이후 몇 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An officer first arrived within 7 minutes of that activation and located multiple gunshot victims. 이 사건으로 최소 1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총격 용의자는 딜런 버틀러라는 17살의 이 고교 재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미국에선 지난해에만 650여 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총격 사건이 하루에 2번꼴로 벌어진 셈으로 시중에 보급된 총기는 이미 미국 전체 인구수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말엔 플로리다주의 14살 소년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두고 누나와 다투다 총으로 살해해 충격을 줬고 최근엔 10살 소년이 아버지의 총을 훔쳐 동갑내기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총격 사건이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자 일부 주에서는 올해부터 강화된 총기 규제법을 시행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선 공공장소에서 총기 휴대를 금지했고 일리노이주는 반자동 소총의 소지를 법으로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를 둘러싼 미 정치권의 셈법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이번 대선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연합뉴스 김태종입니다.